좋은 사람 되기를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왜 좋은 사람이 더 자주 지치는가? 늦은 밤이었습니다. 절마당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지칩니다. 스님이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도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싫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면 안 되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왜 싫으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힘든 게 아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너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하냐? 제자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집착인가요? 그럴 수 있다.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물건만 붙잡는 것이 아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도 붙잡는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해진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것 하나만 그만두어도 너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무엇을 했는지 살피기보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살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제 마음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렇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내가 살필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왜 이렇게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일장,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그날 밤의 질문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 또 왔구나. 그날 여쭤보신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건지요. 스님이 마당을 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느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말해보아라. 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주었느냐?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고 싶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동생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됐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동생이 너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으냐? 제자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착한 아이였습니다. 참는 아이였습니다. 참으면 무엇을 얻었느냐?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참는 것이다. 하지만 스님, 남을 돕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다. 스님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돕는 것이 아니다. 돕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둘이 다른 겁니까? 다를 수 있다. 스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동생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도와주고 싶으냐? 제자가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겠구나.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받아간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서운했는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그렇다면 돕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됐다. 마음을 둘로 나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두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무엇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보아라. 무엇을요? 이걸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둘 다일 때는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둘 다일 수 있다. 다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면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렵습니다. 스님, 어렵지. 스님이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계속 지쳐왔으니 말이다. 제자는 마당의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도 저 낙엽과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던 마음. 그런데 낙엽이 바람을 탓할 수는 없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이제는 조금씩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2장.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우산도 없이 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스님, 비를 맞았구나. 들어오너라. 방 안에 앉은 제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팀장님이 저한테 일을 하나 더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동료가 서운해할 게 뻔했습니다. 원래 그 동료가 하려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어떠했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좀 서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 괴롭습니다. 팀장님 마음도 맞춰드리고 싶고 동료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둘 다 어중간하게 됐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고 싶었느냐? 그렇습니다. 해보니 어떠하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안 되는 것이다.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스님이 차를 따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추면 다른 사람이 서운해진다. 이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맞을 수 있는 행동은 세상에 없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덜 괴롭다.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너는 동료가 서운해한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 일을 안 맡았다면 팀장님이 서운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얼굴을 보면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것과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지려는 것은 다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동료가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내가 그 사람 대신 그 마음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다 풀어주려고 하면 너는 평생 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나중에 동료에게 따로 마음을 전해도 된다.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서운해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이 어렵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했는지를 보아라. 그것을 다 했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거기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면 그건 이미 내 몫이 아닌 것을 짊어지는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마당의 작은 웅덩이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문득 그 웅덩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도 저런 파문이 얼마나 많았을까. 누군가의 서운한 표정 하나에 파문이 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습니다. 상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다시 상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파문을 내가 가라앉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마음을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병든다. 며칠째 제자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속도 계속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요즘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느냐? 이번이 4번째입니다. 매번 빌려주었느냐? 그렇습니다. 다 갚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빌려주었느냐?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제자가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어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절하면 그 우정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하냐? 그 친구가 여전히 고맙게 느껴지느냐? 제자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친구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컥합니다. 또 무슨 부탁을 할까 봐요. 그런데도 거절을 못하는구나. 못하겠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눌러 담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잠을 설치고 속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지치는 날도 생긴다. 몸의 문제는 따로 살펴야겠지만 내 마음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구나.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한마디가 아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1번, 2번, 4번. 그렇게 쌓인 것이다. 참을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서운함이 하나씩 쌓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니 갈 곳이 없어 안에서 곪은 것이다. 제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그 친구가 밉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또 싫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미워하다니 제가 나쁜 사람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계속 숨긴 것이 문제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와서 거절하면 그동안 빌려준 돈도 이상해지고 친구 관계도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친구를 잃는 것이냐? 제자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가 멈칫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제가 먼저 그 친구를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화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그 우정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참는다고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진다. 나중에는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떠나 있게 된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면
그것은 싸움이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담담하게 전하면 그것은 너를 지키는 말이 된다. 어떻게 말해야 담담한 겁니까? 이렇게 해보아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 한마디면 된다. 친구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일을 다 꺼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친구가 서운해할 겁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그 친구가 감당할 몫이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 지금 네가 대신 아파주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째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다. 스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참고 참다 보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관계를 지키려다가 정작 너를 잃는 것이다. 밖에서는 바람의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이 울렸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자신도 저 풍경처럼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바람만 불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또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제자는 그 소리를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또 참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워. 그 짧은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미안한 마음보다 자신을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4장. 베풀고도 서운한 이유. 가을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또 다르구나. 스님, 요즘 좀 서운합니다. 누구한테 말이냐? 여러 사람한테요. 제가 그동안 참 많이 챙겼거든요. 후배 일도 도와주고 부모님 병원도 제가 다 모시고 다니고 친구들 경조사도 빠짐없이 챙기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하겠구나.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없나 싶습니다. 스님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정말 바란 것 없이 베푼 것이었느냐?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진심으로 도운 겁니다. 그건 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운하다는 것은 그 마음 어딘가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다. 제자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런가요? 바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안에 씨앗도 함께 심는다.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씨앗,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씨앗. 그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안 트면 서운해지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도와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았어야 합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더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저만큼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러면 베품 속에 기대가 섞이게 된다. 입 밖으로 조건을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 속에는 이미 바람이 생긴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순수하게 베푼 게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내어주기는 참으로 어렵다. 다만 지금처럼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고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게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서운해해야 합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붙잡고 계속 곱씹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다고 마음을 돌릴 것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 스님이 웃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것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자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 감나무는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 말이냐? 저렇게 많은 감을 사람들한테 다 내어주는데 나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누가 따가도 안 따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는 감을 맺을 때 누가 따갈지 고마워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맺을 때가 되어서 맺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렵겠지. 스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처럼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나무처럼 가벼워질 날이 올 것이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 몇 개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그 잎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것도 저 잎과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준 것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마음에 쥐고 있을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5장.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이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제자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제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동생들도 챙기고.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저보다 동생 걱정만 하십니다. 저한테는 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서운했겠구나.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심한 것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저는 유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무심한 말 한마디를 하시면 며칠을 곱씹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제자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기다리는 것은 지금 어머니의 인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받고 싶었던 인정일 수 있다. 제자가 놀란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어린 시절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요. 그렇지 않단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네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지금 어머니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이 몇 년이냐? 70년이 넘으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표현해 온 사람이 내가 서운해 한다고 갑자기 달라지겠느냐? 제자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안 될 일을 기다리며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편하게 해주는 말이다.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 더는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는 것을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가 아니라 그 인정을 어머니에게서만 찾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애써온 것을 어머니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애씀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미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동생들도 잘 챙겼다. 그 사실은 어머니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님,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요. 스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된다. 다만 그 말을 기다리느라 내 삶까지 붙잡아 둘 필요는 없다. 제자는 마당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눈은 그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를. 어머니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당장 마음이 다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한마디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장. 좋은 마음으로도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딸아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지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안정적인 길이 있는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했더니 크게 싸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냥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는 내 인생을 왜 아빠 뜻대로 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딸의 마음이 편해 보이더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방식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딸을 데려가려고 한 것. 그것이 딸에게는 자기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모로서 그걸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것과 그 길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다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딸이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계속 걱정하고 말리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 된다.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라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멈칫했습니다. 저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된 삶의 기준으로 딸의 삶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에게는 딸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 기준이 내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정말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그게 딸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이 크다고 해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만 물어보아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느냐? 걱정이었느냐 아니면 답답함이었느냐? 제자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나 싶었습니다. 그것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런데 답답함이 앞선다면 그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다. 제자는 매화나무의 봉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이었습니다. 스님, 저 매화는 언제 필까요? 때가 되면 필 것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벌려서 피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꽃이 아니라 상처만 남는다. 제자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도 저 매화와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피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꽃에는 저마다 피는 때가 있는데 자신은 그때를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제자는 조용히 매화나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딸에게 다른 말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장. 이제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라. 절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님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자주 못 뵐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스님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다녀갔다. 제자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다가 지친다고 왔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제 마음이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압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났는지, 서운한지, 아니면 그냥 지친 것인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제자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살아라. 남을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돕고 할 수 없는 일은 어렵다고 말해라. 누군가 서운해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쳤다면 쉬어라.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 그동안 자신이 가장 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가 절을 올렸습니다. 절문을 나서는 제자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